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어제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추미애 후보자의 발탁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관심입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석궁열차는 이미 떠났고요. 지금 그 자리에 추미애, 윤석열, 추석 두 강골이 맞붙게 되는 이런 형국입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 법무부의 사건 통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되었습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나가는지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요. 추후에 또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다르크가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돌아왔습니다. 청문회는 거쳐야 되니까요. 윤석열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이냐. 어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눈에 띄었었는데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소를 보였죠. 네. 그래서 많은 평들이 뭐였냐면 전 이 평을 SNS에서 보고 윤석열 총장이 또다시 떠올랐는데 쿨하다. 이건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예를 들면 시크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고 나는 이제 맡겨진 소명에 올인하겠다 이런 이제 이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구구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촌철살인으로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흔히 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 표현이 이제 제가 떠올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썼던 거예요. 역대 어느 정부의 검찰이 가장 좀 이 활동하기가 좋았습니까? MB 때가 쿨했죠. 이런 표현을 써서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대검에서 다시 해명도 내놨어요. 그렇죠. 화제도 되고 논란도 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저런 표현을 국감장에서도 쓰는구나 그랬는데 어제 간단하게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은 시대적 요구이고 자신은 법무부 장관이 이제 된다면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조국보다 더 센 사람이 추미애다. 자, 이 얘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그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이 부분도 굉장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네, 법무부 장관이 대개는 정치인 출신이 이 법무장을 한 적은 없어요. 대개는 검사 출신이라든지 또 강문실 장관처럼 판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세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겠죠. 어차피 법무부 장관이 전면에 나서서 무엇인가 장관으로서 리드를 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검찰과 그다음에 정부의 사이에서 그것을 조율하고 또 법무부 전체 행정을 맡는 어떤 요직이거든요. 그런데 딱 한 번 아주 센 장관이 있었습니다. 천정배 장관,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정구 교수와 관련해서 수사지휘권을 처음으로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그런 그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이번에 그 박지원 의원이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더 세다 이렇게 표현한 건 정치인 장관이다라는 점 1. 그리고 이 추미애 의원이 의원을 지금까지 하면서 사실 거의 다 최초였습니다. 최초의 여성 판사 출신 의원, 또 최초의 대구 출신 그 당대표, 가장 최근에 최초가 하나 더 붙었죠. 민주당 계열의 정당 사상 최초로 임기를 다 맞춘 대표.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예. 6개월 만에 한 번씩 당대표가 갈렸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최초 타이틀이 왜 붙겠습니까? 한 6개, 7개가 붙는데 그만큼 자기의 개성이 강하다. 자기의 네. 개성이 강하고 하나하나의 어떤 그런 그 판단에 있어서 선이 굵다. 뭐 좋게 얘기하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센 이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어쨌든 추미애 대표를 추미애 장관 임명자를 바라보는 내정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물론 정부의 어떤 뜻과 궤를 같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예.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자신의 컬러대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박 전 대표의 센 장관이다라는 표현이 예.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 대통령의 잔다르크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주목되는 네네. 상황인데 어쨌든 청문회를 통과해서 임명이 되면 두 번째 여성 법무부 장관이 탄생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참여정부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니까 또 뭔가 맥락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오늘 뭐 기사 중에서 조금 그래도 훈훈한 기사가 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 30%가 이제 네. 맞춰졌다. 이것도 하나의 이제 우리가 좀 넓게 주목해 예. 볼 만한 중요한 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언론이 어제 이제 추미애 장관 후보를 지명하고 오늘 너무 싸움을 붙이는 추세다. 강대강, 뭐 조국보다 더 세다. 지금 이런 네. 이제 수식어가 지금 남발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저는 예. 조금 다르게 봐요. 네. 저는 다르게 봐요. 뭐냐면 이 세다라는 표현이 그냥 강하다, 힘으로 격돌해서 뭐 한쪽이 한쪽을 제압한다 이거보다 추미애 이 후보자가 조국 전 장관보다 센 것은 어떤 점일까? 정치인 출신이라 세다. 저도 거기 동의하는데 예. 정치인이 왜 법학자보다 셀까? 그것은 완급 조절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저 사람은 정치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때 정치력은 물리적 힘이 아니고 협상의 기술을 의미해요. 어느 정도는. 그 정무 감각이 있느냐 그랬을 때 상대 입장에도 내가 역지사지할 수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국 장관이 정말 강하게 직진형 사법개혁을 추진하다가 꺾인 뭐 대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면 이 추미애 장관은 소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일정의 탄성을 가지고 있는 장관이 될 것이다. 그건 뭐냐면 하나는 검찰개혁 해야죠. 이게 일성입니다. 어제 후보 지명 일성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이다. 저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대, 국민, 검찰개혁 이걸 이제 묶었는데 그럼 어떻게 이 방법론, 실행의 방법론이 조국 전 장관하고는 다를 것이다. 법학자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잠시 거쳐서 이 법무장관이 돼서 법무검찰 개혁을 이제 추진했던 전임자와는 다르게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다. 예. 강대강으로 부딪히기만 할 것은 아니고 예. 일정 부분은 완급 조절하면서 검찰과 타협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정치적으로 동원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련할 것이다. 더 이렇게 한번 노련할 예상을 것이다. 해봅니다. 강하다는 이미지만 갖고 있지만 네네. 오히려 더 노련할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싸움 붙인다니까 갑자기 제가 좀 조심스러워지긴 아니, 저희 하는데. 프로그램을 두고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변적인 조간신문이 그랬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면 이제 뭐 올해 연말 안에 뭐 통과가 돼서 이제 임명이 된다고 하면 내년 초에 검찰 정계 인사가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장 관심이 검찰 인사권 시기에 어떤 식의 인사를 할까? 네. 윤석열 사단에 대한 이 교체가 있을까 말까? 이 부분을 또 언론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평론가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싸움 붙이는 기사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추미애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네. 칼을 휘두를 것이다. 예. 그 이야기는 인사가 지금 적체돼 있어요. 인사가 원래 7월달에 나기로 돼 예. 있었는데 7인 중에 3인만 됐거든요. 그러니까 검사장급 인사에서 맞아요. 지금 그래서 공석에 있는 거죠? 네, 공석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급 인사를 2020년, 그러니까 내년 2월 달에 해야만 해요. 그러면 그것을 앞두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민주당의 어떤 분위기는 불공정 수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다. 이런 논평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바라보는 시각이거든요. 예. 이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부르는 3인, 대표적인 3인만 뭐 추려서 검사장급 이상무란 얘기하면 한동훈 반부패 강력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송경호 서울지검 3차장 이 세 사람을 건드릴 것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언론의 가장 큰 초미의 예. 관심사거든요. 저는 일단 속단할 수는 없으나
이런 예상의 기사 자체가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2월 달까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수사에서의 완급 조절, 검찰이 완급을 조절할 것인가, 대검이 아니냐가 사실 2월 인사에 또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전에 영향으로서의 카드는 유효하나 예. 실제로 그렇게 휘둘렀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정치인 출신 장관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적인 영향을 계산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면 전문적 판단을 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강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총선 직전이거든요. 예. 총선 딱 2개월 앞이에요. 그러면 물론 이렇게 해서 속 시원하다, 검찰이 개혁됐다라고 바라볼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지금 수사 중인데 거기에 검찰의 힘을 뺀다라고 반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시각이 다 상존하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속단하기는 힘드나 지금 그 장관 내정자가 보여준 행동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단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시각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를 어떻게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해석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고 예. 표현할 수밖에 없고. 지금 윤석열 사단은 최순실 국정농단 때도 그렇죠.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일정 부분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칭찬도 받고 이런 네. 사단이기 때문에 수사 중에 만약에 지금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면 이게 정부 여당의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이런 부분까지 네. 정치인 추미애는 계산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저도 거기 동의 드려요. 예.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 지금 검찰을 뭐라고 부르느냐, 지금 검란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데 검란 아니냐. 사실 매일 우리가 언론 보도를 보면 청검 갈등이에요. 청검 격돌이에요. 네. 그럼 이게 검란이죠. 뭐 다른 게 검란인가요? 이제 검란이 이어지는 상황이고 청와대는 검찰과 다른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총장을 지휘할 것이냐? 자, 이 문제에서 윤석열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간부 요직들도 중요한데 윤석열 총장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지금 가냐고요. 지금 가는 대부분의 수사들,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수사들은 윤 총장의 의지다라고 우리가 누누이 확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한동훈 검사장 이 얘기겠습니까? 배성범 중앙지검장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송경호 3차장이 얘기했습니까? 그건 윤석열 총장이 오롯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총장이 안 바뀌는데 나머지가 바뀐들, 뭐 이 친정 체제냐 아니면은 뭐 법무부의 의도 인사냐.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얘기해 온 게 사실관계는 좀 틀리지만 상징적 언술적으로 우리가 검사 동일체 원칙 늘 얘기한단 말이죠. 검찰 조직은 개혁을 싫어한다. 그럼 윤 총장만 싫어하는 걸까요? 예를 들면 혹은 또 윤 총장이 정말 싫어하는 걸까요? 아직 의중을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윤 총장이 바뀌지 않으면 검찰 체제는 지금 바뀌지 않는 거예요. 내부 인사는 물론 이런 시도를 정치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검찰이 청와대와 맞부딪히고 경찰과 맞부딪히고 지금 국민들이 예. 보기에 왜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조직 내 싸움으로 전화되면 외부로 시끄럽지는 않을 거 아니야. 4월 총선 앞두고 검찰 내부에서 개혁과 반개혁이 싸움을 붙이도록 하자. 이런 정치적인 전술이 될지 모르지만 이게 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 앞에 예. 이건 매우 테크니컬한 문제로 치환돼 버리고 만다. 그러면서 추미애 이제 신임 장관이 등극한다면 예. 그 가정하에 저는 그런 술수를 쓰지는 않을 것이다. 네. 전공법으로 갈 것이다. 예. 이거 윤 총장의 체제를 전환시켜내는 쪽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예.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시각, 또 검찰 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 여야 시각차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후임 법무부 장관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여야 간의 시각차가 확연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깐 듣고 오시죠. 판사 출신이고 5선 의원이시고 저희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시고 또 이분의 강점은 어쨌든 검찰에 빚진 게 없는 분입니다. 검찰에 빚진 게 없는 분입니다.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메시지를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투다르크라는 별명에 맞게 지금 시대가 요구하고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를 강단 있게 추진하고 완수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과 대통령이 임명한 동기 이유는 아마 뭐 윤석열의 어떤 검찰을 좀 잘 견제해달라, 이게 좀 잘 제어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뭐 언론 많이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한다면 정치 인생 폭삭 망한다. 누구의 인생이 망하는 겁니까? 추미애 의원의? 정치인의 삶이 또 폭삭 망할 수 있어요. 네.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면은 네.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역사적으로 정치인 추미애를 어떻게 기록해 줄 것인가에 염두에 두고 법무장관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검찰 개혁에 빚진 게 없는 분, 네. 이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 검찰 개혁을 견제를 하면 정치인 추미애 인생은 폭망할 거다. 이 얘기도 듣고 오셨습니다. 여야가 확연히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일단 여당은 검찰 개혁에 역시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빚진 게 없다라는 표현은 어쨌든 검찰을 의식해서 무엇인가 검찰 편을 들거나 혹은 개혁을 주춤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느냐라고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네. 아마 강 의원은 얘기한 것 같아요. 판사 출신이시죠. 그러니까 검찰과는 관계가 없는 건 맞고 또 당대표까지 하면서 당의 어떤 당론이라든지 당의 흐름을 왜 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진 않으실 거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빚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망을 해본다면 추미애 대표의 사실 그 캐릭터는 굉장히 개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친문 계열의 중심에 이 현재 어떤 집권 여당에서는 비주류예요. 당 대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출신이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운동권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발탁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서는 사실 비주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정치 행태가 주류의 사실 그렇게 막 따라가고 추종하고 뭐 이런 어떤 그 정치 행보를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개성이 강하게 할 것이냐? 그건 또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까지 한 사람이 장관을 했다. 사실 강등한 거거든요. 스스로 사실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후퇴를 한 거예요. 왜 후퇴를 했겠습니까? 10보 전진을 위해서 일단 후퇴를 했다라고 표현된다면 이분한테 있어서의 10보 전진은 무엇이냐. 만약 21대 국회의원까지 한다면 바라볼 수 있는 건 더 많아요. 여성 총리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국회의장,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까지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육선이니까. 예. 근데 그것을 후퇴를 하고 더 큰 것을 바라본다? 무엇이죠? 10보가? 저는 대통령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추미애 예. 저 장관 내정자가 할 수 있는 꿈은 국회의장 아니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번 지금 후퇴해야지. 그러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장관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더 이 무엇인가를 해내야 돼요. 내가 장관까지, 그러니까 총리나 혹은 국회의장까지 내가 꿈을 접고 당대표가 예. 장관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렇다면 저는 훨씬 더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끄러울 것이다. 굉장히 크게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업적을 남기려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백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페이스 조절을 못한다면 혹시나 더 큰 리스크, 뭐 폭망하는 거 아니냐. 그 표현이 그래서 나온 조심스러운 우려의 시선이 아닐까 싶은 거죠. 예, 지금 뭐 국회의장 얘기도 나왔고 대통령 얘기까지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다면은 지금 야당이 정치인 추미애 역사가 네. 어떻게 기록할지 이 그 정당 울타리를 좀 넘어라 이런 네.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행보를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예. 해석을 하는 것이죠. 여든지 야든지. 그러니까 당연히 여당은 대통령의 인선, 지금 뭐 칭찬하고 강점을 부각시켜야죠. 하지만 뭐 강점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강점이 때로는 상황하고 부딪혔을 때 약점으로 작용하거든요. 전 추미애 전 대표, 추미애 의원 경우에도 분명히 그 개성이 강점이었을 때가 있고 돋보였을 때가 있는가 하면 그 개성이 아까 비주류적인 이 다른 길을 예. 또 가게 하는 정치 인생을 만들었던 과정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 공과 과가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추미애라는 인물이 어떨 것이냐. 저는 이 평론가님 해석에 거의 대체로 동의하는데 딱 한 글자만 붙이면 됩니다.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법무부 장관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내야 되는데 잘 해내는 게 중요해요. 잘 그렇죠. 이뤄내는 게 예. 중요해요. 이 잘이 뭐냐 하면 사실은 그냥 막 싸워서 막 그냥 소리가 크게 나고 언론이 스포트라이트하고 야 세다 세게 부딪히는구나 뭐 윤 총장을 제압하는구나 이런 게 지금 국민이나 대통령이 원하는 게 아니라 추미애 후보가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 네. 자신이 숙고했다. 대통령의 뜻이 오래 멀리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요.
그걸 그냥 검찰 개혁 이렇게 얘기할 수 네. 있고 대통령 공약이지만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이 그만뒀을 때 대통령이 정말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지 못하고 절제한 얘기가 뭐냐면 조국 윤석열의 환상의 조합을 기대했는데 이 꿈은 이제 희망으로 그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 다음을 이어받아야 되는 게 이제 추미애의 등극이에요. 그러면 추미애 윤석열의 환상의 조합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꿈꾸게 할 것인가? 그럼 이게 지금 뭐 윤석열 쳐내라 뭐 이런 문제, 지금 우리가 아까 언론에서 싸움 붙이는 문제에 대해서 네. 제가 불만을 좀 토로했는데 이런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시대적 소명, 시대적 가치, 지금 시대적 요구라고 얘기를 했고 아까 백승주 의원 얘기랑 같은 얘기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좀 고민하고 법무부 장관 수행하시오. 그러면 그 역사적 기록이라는 게 시대 정신에 부응했느냐거든요. 국민 요구에 옳게 했느냐. 국민 요구는 지금 검찰 개혁이 다수 나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시끄러운 상황을 잡음 없이 네. 정말 이 진짜 킬러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리 없이 이제 임무를 완수하잖아요. 킬러, 예. 영화에서 보면 네. 그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시끌시끌하게 이렇게 법무부와 검찰의 싸움을 연일 이제 이 매체들이 보도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원하는 검찰 개혁, 네.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예. 검찰 개혁에 사실은 청문회 때나 임명되는 자리에서나 그 이후나 바로 오늘 조간신문 보도의 취재에도 자신은 검찰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걸 실행하도록 만들고 청와대와 거스르지 않고 하모니를 내서 화합해서 하도록 만드는 게 법무부 장관의 일이지 예. 때려잡는 역할 아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이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을 잘 해내는 것, 잘. 이게 중요한 네. 업무인데 이 잘 해내는 것의 해석이 이 부분 검찰 개혁에 어디에 방점을 찍혀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 여론이 좀 양분돼 있어서요. 이게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보장해야 되는데 방점을 네. 찍은 분들도 있고 무소불위 권력 힘 빼는 게 먼저다라고 이제 방점을 찍는 분들도 있어서요. 자, 그러면 검찰 개혁이라는 걸 한번 들여다봅시다. 현재 검찰을 개혁한다 그러면 현재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이 검찰이 뭘 잘못했어요. 뇌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 지금 현재 덮어주고 있습니까? 윤석열 검찰 체제에서. 아니면 또 어떤 검사장급 인사가 그 친구한테 뭐 스폰서를 받고 그 누적된 것이 드러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그건 사실 검찰의 지난 모습들이었어요. 그것을 반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개혁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검찰들의 어떤 잘못을 비호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의혹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관건 선거 개입 의혹, 뭐 이런 수사들이 점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그런 수사들 때문에 만약 검찰이 지금 개혁을 한다고 표현했을 때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 민주당 얘기처럼 네. 하면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는다면 지금의 도쿄지검의 특수부가 겪었던 일을 고스란히 다시 겪을 것이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딱 한 번 수사를 안 해요. 가네마루 신이라는 자민당 유력 인사에 대해서 그냥 압수수색을 안 해고 막 풀어줘요. 그 다음부터 갑자기 검사들 집에 페인트통이 날라오고 일본인들 그렇게까지 과격하지 않잖아요. 막 이 쏟아지는 비난에 거기에 도리어 힘을 입어서 이 특수부가 다시 한번 가네마루 신을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속을 시키고 자민당이 역사상 최초로 해체가 돼요. 그리고 다른 당이 지금 정권을 잡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즉 무슨 말씀을 예. 드리겠냐면 살아있는 권력에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검사들의 공정성이 또 예. 다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네. 이 수사로 청와대는 좀 곤란한 이런 상황입니다. 검찰 수사는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장관으로 임명되게 네. 되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나저나 이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는 계속 청와대하고 송병기 그 울산시부시장하고 그 입장차가 조금씩 아직도 해명을 납니다. 할수록 남아 납니다. 있어서요. 네. 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는 이게 청와대 내부의 소통 문제라고 보고요. 청와대 내부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밝혀야 할 것들을 국민소통수석실에서 대신 자꾸 발표를 하다 보니까 고민정 대변인이나 또 윤도한 예. 국민소통 수석이 이 내막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해서 브리핑을
국민들에게 하는 건데 네. 문제는 내부에서 그러면 뭐 고민정 대변인이 이걸 틀리게 말했겠습니까? 일부러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몇 시간 후면 하루 후면은 이 뭐 또 다른 얘기가 튀어나올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아니고 저는 민정수석실이 좀 두루뭉술이한 정보들을 계속 준 거예요. 내부에서조차. 그럼 이건 직접 나서서 해명할 문제라고 보니까 답답함이 좀 있어요. 저는 지금 그러면 민정수석 누구냐? 김조한 예. 수석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은 김조원 수석이죠. 예. 김조원 수석은 억울하고 답답할 거라고 생각돼요. 전임자 시절에 벌어진 일, 2년 전의 일들을 다 뒤져가지고 소명해야 되는데 이것도 명쾌하기 어렵고 청와대가 수사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감찰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지금 위법하냐 아니면 적법하냐 경계를 오가는 하명 수사냐 아니면 적법한 이첩이냐 이걸 지금 경계선에 있는 걸 해명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 해명은 민정수석실이 다급할 텐데 청와대가 나설 예. 문제가 아니고 네. 이거 대통령이 은폐하는 사안이겠습니까? 전혀 네. 아니고 감찰 반원 예.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 혹은 민정비서관 그럼 그 위에 덮었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을 결정한 사람이 민정수석이냐 아니냐 요 정도의 문제잖아요. 청와대 내부의 한 수석 비서관실의 문제인데 청와대 모두가 아까 얘기한 청와대와 검찰이 부딪힌다. 사실 그거 아니죠. 대통령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검찰도 지금 당시에 이미 전임자들의 비위 혐의를 사실이냐 아니냐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 돼 있는데 이게 일이 너무 커져서 국정을 다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이평론가님 말씀에 약간 반론이 있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권력까지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대통령의 이 말씀은 맞지만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하는 게 지금 일입니까? 공수처 만들어서 그거 하자는 예. 거잖아요. 살아있는 권력과 그 주변 문제만 공수처가 하도록 하고 검찰 2천여 명은요. 민생 문제 수사해야 돼요. 그럼 지금 왜 패스트트랙 수사는 왜 안 합니까? 야당은 국회법을 어긴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혐의 수사는 왜 안 합니까? 다른 것도 중요한 것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요구가 많은데 왜 오직 살아있는 권력만 수사합니까? 공수처가 할 일을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한 상황이고 검찰 개혁은 뭐냐면 혼자 다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예. 사람이 사망했는데 왜 다음 날 경찰서를 압수수색을 해서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안 돌려줍니까? 이런 문제 등등을 보면 지금 검찰은 뭐에 빠져 있냐면 우리는 깨끗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뭐 검사 비위 안 잡은 거 있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2,400명 검사 중에 네. 지금 이 시간도 어떤 비위가 벌어질지 모르죠. 검찰만 알죠 그건. 그러니까 덮었는지 안 덮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마라. 통제 받아라 이 얘기예요. 검찰 개혁은. 근데 그걸 할 생각을 안 하고 스스로를 개혁하고 풀어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있는 권력만 때리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이 패턴을 보면 아주 이상하죠. 검찰의 지금 수사 행태가. 전 추미애 이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정말 원치 않았구나. 예. 저 장관이 들어오는 걸. 그래서 결국은 임명됐는데 낙마시키는구나 라고 국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추미애 후보자에 대해서 어떨지는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 보고 있잖아요. 만약에 또 검찰이 반대하는 입장, 뉘앙스를 직간접으로 보인다. 그러면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이 될 텐데 지금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되는 상황입니다. 뭐 여야의 시각도 확연히 갈리니까요. 이해찬 대표는 이게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그래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래서 검찰 역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특검 가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네, 일단 이해찬 대표나 혹은 민주당은 이 문제를 또 역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먼저 특검을 하자. 이게 참 네. 드문 일이잖아요. 언제나 네. 이건 그 현재 어떤 권력에 대한 수사라든지 이런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요구하지 여당은 그걸 또 반대하고 이게 여당이 드문 지금 일이긴 합니다. 예. 특검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일단 안타까운 건 청와대가 지금 메시지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 평론가님 표현 그대로 제가 하면 내부적인 소통 부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내부적인 소통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 청와대에서 대변인이 말하거나 어떤 국민소통 수석이 말하거나 혹은 어떤 수석이 이야기하면 그것은 곧바로 정부의 입장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 어떤 그러니까 총리가 답변을 하죠. 의원의 질문에. 그 답변은 두고 그 정부의 입장이 됩니다. 공식 입장이. 네. 고노 담아. 이거는 고노의 얘기거든요. 다시. 내부적인 소통 부재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거는 지금 청와대가 네. 너무 다급해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메신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석실들을 다 종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 단일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청와대가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흘간 보여준 건 말씀하셨듯이 소통이 부재가 된 게 아니라 거의 지금 무너진 거예요. 그 컨트롤 타워가. 그 이유가 뭐냐는 거를 야당 의원들은 묻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다? 왜 계속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여기 와서 무슨 논쟁을 벌였냐면 익명의 제보자 투서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걸 갖고 상대편 그 토론자하고 얘기했거든요. 그 익명의 제보자라는 건 청와대에서 흘린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송병기 부시장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요. 이건 청와대의 컨트롤 타워가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 자꾸 해명할수록 꼬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는 좀 발언을 자제하는 게 좋겠다 이런 또 조언을 두기도 했던데요. 어쨌든 한국당은 이 일을 선거 공작 게이트 몸통을 밝혀라 이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고요.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도 구성한 상황입니다. 곽상도 의원이 위원장인데 어제 숨진 수사관이 생전에 이광철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수사 유출 압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의 이제 제보를 공개했는데 이광철 비서관은 법적 대응까지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고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말이 맞는 거야? 지금 다 이제 공직자와 국회의원이 지금 어떤 상황을 제보라는 근거를 가지고 던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당사자는 결코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데 저는 요 대목이 같은 맥락에서 아까 이평론가님 말씀과 좀 제 시각은 달라요. 청와대가 거짓을 말한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적극적인 해명을 했는데 청와대 역할 범위 내에서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면 송병기 부시장이 튀어나올지 몰랐다? 아니에요. 취재하면 곧 밝혀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취재해 보세요. 언론의 역할로 던졌죠. 다만 청와대는 그 개인 신원을 동의 없이 밝힐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5시간 후에 언론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입장이 거기서 뒤집어진 건 없어요. 근데 사소한 차이들이 있어서 그것은 진위가 필요해요. SNS로 제보한 것인지 안부 통화 중에 제보한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공방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왜 틀렸느냐. 아까 그래서 민정실에서 정보를 깔끔하게 주지 못하고 두루뭉술하게 준 것 같다. 근데 김조원 수석도 그 당시에 이 전임자가 아니다. 지금 후임자인 것이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저는 그 조언은 똑같아요. 청와대는 지금 매일 해명하지 마라. 언론에서 계속 이 의혹을 음모론으로 몰아가는 것이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 수 있으나 이 대변인이 나서다가 이제 국민소통 수석까지 나섰는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차분하게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과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들은 그냥 서면으로 기자들에게 브리핑해도 됩니다. 메시지 관리를 좀 할 필요가 그래서 그것을 너무 있다. 다급해 보이는 것이 문제다. 저는 다급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보일 필요는 없다. 시간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가도 된다. 이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인 이제 음모를 제기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어느 사안마다 다 팩트 체크는 필요한 거고요. 지금 야당에서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만들었듯이 민주당에서는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이런 상황인데요.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이 서른 의원인데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 조직에 함몰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또 어떤 입장인지 같이 듣고 오시죠. 공수처법 등이 이게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이게 검찰이 지금 자기 권력을 안 내놓겠다고 지금 이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큰 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이 잘못은 국민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검찰 조직 자체에 충성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잘못된 판단이고 윤 총장이 갖고 있는 개인적 자세나 보면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조직이 지금 함몰되어 있다고 봅니다. 송병기라는 송철호 후보의 최측근하고 청와대의 행정관하고 이건 뭐 다이렉트로 주고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는 짜고 친 거로 볼 수밖에 없을 만큼. 민주당에선 특검을 먼저 하자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된다는 전제하에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사건을 넘겨라. 아이고 사건 덮겠다는 얘기죠. 뻔한 거죠.
자, 서른 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윤석열 총장이 사람에 충성하지는 않으나 네. 조직에 너무 충성하고 있다. 지금 조직에 함몰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윤 총장과 관련해서 윤 총장이 청문회, 그러니까 이 지명을 받고 내정자로 지명을 받고 청문회에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이 표현한 것과는 또 다른 표현들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야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 대해서 특검 시절 수사 반장 시절부터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 전후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은 정말 어디에도 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조직의 논리든 인사 논리든 어떤 논리에도 어떤 권력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할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전부터의 경력을 다 표현을 했거든요. 김대중 정부 시절에 누구, 또 김영삼 정부 시절에 누구, 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모든 그 고비고비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안희정을 잡았고 가장 이 실세라는 사람들, 측근이라는 사람들을 권력의 눈치 안 보고 했던 사람이다라고 표현한 게 바로 이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칼날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조직의 논리에 운운한다.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라는 건 검찰을 지금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또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입장을 그렇게 늘 바꾸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 뭐 악마의 손이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놓고 욕하시는 민주당 의원도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천사의 손이라고 칭송하실 때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검찰 공정수사특위 오늘 검경 고위 간부 또 수사 당사자들 불러서 좀 의견을 듣겠다 했는데 결국 무산이 됐어요. 다 안 왔죠. 예. 네네. 부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양대 사정기관 그 당사자들도 모으고 또 관계자들도 모으다 보니까 이 자체가 좀 외압일 수 있다 이런 시각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국회 내에 뭐 소관 상임위, 법사위라든가 아니면 뭐 특위 같은 게 만들어져서 모임이 되는 거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여야가 함께 배석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한 특위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검경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살얼음판처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특위에서 검찰과 경찰이 직접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다. 오히려 이제 여차 발언 한번 잘못하면 언론에 또 난타당할 수 있는 좀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자중했는데 먼저 검찰이 나오지 않기로 했고 그러자 경찰도 불참을 통보했죠. 그래서 사실은 뭐 당 자체적인 작은 회의가 되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런 시도도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다 서로 너무 첨예해서 맞대면 하는 데는 조금 냉각기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이 사안이 갈수록 복잡해지는데 청와대든 여든 야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사적인 어떤 의도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사안으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최영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